자, 자바 기초 강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 조금 정리해서 가능한 한 이번 시간에 트라이 캐치문하고요, 스태틱에 대한 부분하고 스레드까지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스레드는 거의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될 것 같아요. 트라이 캐치문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트라이 캐치문은 에러 처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특별한 경우에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에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종료시키지 않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종료시키지 않고 그 뒤에 어떤 작업들을 해내려는 것, 그게 이제 트라이 캐치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에러가 발생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지금까지는 에러가 발생하면 실제로 더 이상 어떤 일들을 할 수 없게 그냥 종료시켜 버리는 게 끝이었는데, 트라이 캐치문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에러에 대한, 그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명령 구문을 실행시킬 수 있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거가 이제 왜 필요하냐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게 발생하는 그 에러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계산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누군가가 실수로 4 나누기 0을 해버렸다. 그러면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가 계산을 하지를 못해서 에러를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러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면 안 되겠죠. 0으로 발생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넣어주세요 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트라이 캐치문이 있는 하나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트라이 캐치문에 대한 부분들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보죠. 그냥 C라는 변수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 문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트라이 캐치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우리가 C를 4 나누기 0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4를 0으로 나누면 틀림없이 에러가 발생을 할 겁니다. 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구문을 일부러 만들어 둔 거예요.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캐치해서 이거를 잡아서 여기에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자, 처리를 여기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자,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캐치문 요 부분은 그냥 건너뛰고 밖으로 나갈 건데요.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트라이문 안에서 에러가 발생하면이에요. 트라이문 밖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얘는 역시 대책 없어요. 그냥 멈춰버리는 거고, 트라이문 안에서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와 여기 요 사이죠.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얘가 그 익셉션에 대한 거를 잡아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처리해 줄 겁니다. 그리고 C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릴까요? 그냥 4 나누기 0인데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C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C는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에러 발생 나오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얘가 실행이 되고 C는 마이너스 1이 된 다음에 이렇게 끝나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트라이 캐치에다가 파이널리 문을 또 하나를 더 추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 해주면 트라이 문 다음에 이 부분을 쭉 실행을 시키고, 에러가 발생하면 여기 캐치에서 잡아가지고 처리해 준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파이널리는 무조건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파이널리에서는 자, 역시 sysout 해서 여기서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도록 해볼까요? 그러면 얘를 실행을 시켜보면 에러 발생,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C 값을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줄 거예요. 트라이 캐치를 쓰지 않게 되면 지워볼까요? 트라이문, 여기를 트라이문을 주석 처리해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캐치문도 이렇게 여기까지 주석 처리를 해버리면 자, int c하고 c를 4 나누기 0으로 해주고 c 값을 출력시키게 이렇게 해주면 이런 에러 메시지 exception in thread main 이렇게 쭉 나오는 게 by 0 나누기 by 0 0으로 나눈 그 에러가 발생을 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저 부분 에러 메시지 때문에 try 문을 집어넣은 거고 try catch 문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try catch 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에러 처리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 쪽에서 자바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많이 사용이 되는 구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웹 환경이라는 게 일반 PC 환경, 내 컴퓨터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어떤 파일들을 가져오고 논리에 따라서 쭉 진행되는 거하고는 다르게 웹 환경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존재해요. 그 중에 하나가 멀쩡하게 어제까지 잘 접속되던 서버가 접속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그 서버로부터 어떤 글을 가져와야 되거나 어떤 그림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되게 될 때 사실은 어제까지 잘 됐는데 오늘 안 되는 경우가 막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런 만약에 그 상황에서 프로그램이 멈춰버리면 곤란하겠죠. 프로그램이 멈추지는 않고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이 되긴 되는데 어떤 에러가 발생했다. 어디 A 서버로부터 그림을 불러올 수가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그래도 그 경우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네트워크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네트워크 에러는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런 에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 트라이 캐치 문을 사용을 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좀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 캐치 문 이렇게 써봤고요. 자, 여기까지는 우선 좀 다시 주석 처리를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스태틱에 대해서 한번 좀 볼 건데, 자, 우선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스태틱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때 펫이라는 클래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자, 우리가 자바니까 자, 펫이라는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임 펫으로 만들어 두시고요. 펫이라는 클래스에서 자, 얘는 이제 애완동물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담고 있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애완동물은 이름을 가지고 있겠죠. 네임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얘는 뭐 딱히 특별히 다른 기능을 지금은 우리가 넣어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자, 네임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자, 여기서 getter setter는 기본적으로 항상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getter setter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 string get name, string void set name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지금 만들어졌죠. 자, 이름을 읽어오는 거하고 이름을 써주는 이 두 가지 함수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뭐 안 만들어줘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컨스트럭터 생성자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생성자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펫이라는 클래스 이름과 똑같은 이름의 생성자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 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익숙하게 그냥 쭉 습관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자, 자,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펫을 애완동물을 한 마리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마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몇 마리가 있는지를 세고 싶어요. 그래서 count라는 변수를 하나를 또 이렇게 int 타입으로 만들어주고, 첫 번째 아직 없으니까 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스태틱으로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스태틱이라는 게 처음 나오는데 이 스태틱이 뭐냐 그러면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들 했는데요. 펫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게 되면 객체가 하나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객체는 이를테면은 뭐 고양이 이름 뭐 요요다. 두 번째 객체는 역시 고양이 이름 나비다. 그랬을 때 두 마리의 애완동물이 있는 거죠. 두 마리의 애완동물이 있다는 얘기는 펫이라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두 개의 객체를 만들었다는 거죠. 첫 번째 객체는 요요고 두 번째 객체는 나비고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애완동물이 몇 마리인지를 알기 위해서 각각의 객체마다 카운트라는 값을 집어넣어 버리게 되면 얘는 만들어질 때마다 스트링 네임처럼 개별적인 정보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별적인 자기 자체에 대한 값, 1이라는 값이든 0이라는 값이든 어떤 값을 갖겠죠. 그런데 전체에 대한 값을 몇 마리인지, 즉 이 펫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객체가 몇 개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얘를 사용해서 객체를 만드는 순간 여기 안에 있는 모든 정보들은 초기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스태틱이라는 키워드를 변수 앞에다 집어 넣어주게 되면 이 변수는, 이 카운트라는 변수는 객체를 만들 때마다 만들어지는 변수가 아니라, 얘는 객체를 만들 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펫이라는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변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즉 펫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때 name이라는 값은 매번 만들 때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모든 객체마다 name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객체마다 count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count라는 값은 펫이라는 클래스에 속해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즉 모든 객체에서 count 값을 읽거나 쓸 수는 있는데 그 값은 공유가 되는 값이 됩니다. 펫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모든 객체에서는 count라는 값을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수정을 할 수도 있는데 한 번 수정하거나 한 번 쓴 것은 다른 곳에서 동일하게 그 효과를 발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나요? 그래도 좀 이해를 그냥 넘어가시고요. 나중에 또 필요하시면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카운트를 아직 안 했는데 얘도 만들어주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get에 대한 거 get count라는 이 카운트를 읽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set count, 자, 읽고 쓸 수 있는 얘네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아래쪽 우리가 name에 대해서 getter와 setter를 만들 때는 그냥 public string이었는데 여기는 public int가 아니라 static이 붙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static 변수로 만들어진 것들은 역시 static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이제 static이 붙은 것들은 객체에 종속되지가 않고요. 클래스 안에 있어서 모든 객체들이 공유하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count라는 이 변수와 이 변수에 대한 getter와 setter는 이 클래스로 만들어진 모든 곳에서 다 사용이 됩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그냥 그때그때 알아서 사용이 되는 것들이고요. 변수마다 알아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밑에 펫이라는 뭐죠? 얘 생성자를 만들었잖아요. 얘 생성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펫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행을 시키는 순간, 실행이라기보다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드는 순간 얘는 실행이 될 거예요. 얘는 실행이 되면서 어떤 역할을 할 건데 거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